빠른 실행 도구 모음 및 특수문자 설정. 기본 설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진짜 회사든 그리고 집에서든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작업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시간 절약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왼쪽 상단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탭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리본 메뉴 아래쪽에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버전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은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싫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이 왼쪽 상단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가셔서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 이렇게 왼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음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거 많이 쓰이겠다 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림 삽입을 제일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림 삽입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리본 메뉴 없는 명령 아니면 모든 명령 중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모든 명령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요, png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어떻게 쓰이게 될지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png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넣어봤고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일단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왼쪽 상단에 그림이라고 하는 탭과 그리고 png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이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나 그림 넣어야지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삽입 그림을 넣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훨씬 빠르겠죠?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여기 메뉴 탭에서요, 그림이든 온라인 그림이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도형을 많이 집어넣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도형 탭에 마우스를 올려두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간단하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 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정렬, 나는 여기 있는 맞춤이라든지 그룹을 제일 많이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것들을 모두 다 여기에 설정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 옵션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까지 와 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 즉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도 이것을 그대로 쓰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닌 오피스 파일 중에 하나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것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 내보내기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눌렀더니 내보낸 오피스 UI 파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정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이름을 그냥 바꿔줄게요. 내가 많이 쓰는 실행 도구 모음. 이렇게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절로 저장이 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이것을 그대로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르고 가져오기를 누르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행도구 모음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누르면 저절로 오른쪽에 추가가 된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난 여기 있는 실행도구 모음을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서 제거만 눌러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자, 빠른 실행도구 모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특수 문자를 쓰고 싶을 때입니다. 이 특수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글에서는 그 특수 문자 탭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안에는 그런 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르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미음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한자 키, 키보드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다양한 특수 기호들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미음뿐만이 아니라 니은 누르고 한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어 교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자동 고침 옵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를 하고 C를 입력하면 저절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C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괄호 안에 E를 누른다면 이렇게 유로화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표 모양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괄호를 치고 제가 만약에 스타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결과에 미음 한자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별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괄호 스타 괄호 닫고 하면 저절로 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요거 말고도 제가 T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에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게끔 눌러볼게요. 그리고 추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준 뒤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옵션에서도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글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여기서 괄호를 열고 스타라고 입력한 뒤에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별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설정했었던 것 다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T 입력하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시간 절약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꼭 설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설정 5가지. 지금부터 배워볼 것은 작업하기 편한 환경, 파워포인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꼭 하고 가야 하는 그런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설정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게 되거나 날아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파워포인트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뿐만이 아닌 다른 이하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여기에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일반, 언어교정, 저장 여러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저장을 눌렀더니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간격을 말하는데요. 내가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컴퓨터 내에 자동으로 이 부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분도 괜찮기는 하지만 안 좋은 점으로 말하자면 한 9분 59초까지 작업했던 게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강사로서 추천하는 것은 한 5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3분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분 정도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눌러봤고요.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장을 안 눌러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장은 항상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꺼지거나 진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만 있는 것일 뿐이지 무조건 저장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영이 저절로 바뀐다면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파워포인트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TP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한 TP 이응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영어로 나오지 않고 저절로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적히긴 하지만 이게 한글 같다라고 할 때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바뀌는 작업인데요. 이게 은근히 되게 귀찮고 그리고 짜증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왼쪽 상단 파일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언어 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어 교정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자동 고침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을 눌렀더니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고침, 여러가지 고칠 수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장의 첫 글자를 꼭 대문자로, 이것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해볼 것은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영 자동 고침을 누르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 파워포인트 옵션에서도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자동 고침 옵션이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TPD 저절로 고침 옵션이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건 뭔가요?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것들, 다양한 모든 단축키들 중에서 컨트롤 Z, 뒤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꼭 150으로 바꿔주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바꿔주고 가셔야 해요. 자, 이것을 바꾸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는요, 한 번만 설정해 주면 파워포인트를 지웠다 새로 깔지 않는 이상 한 번만 설정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신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엔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꼴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 즉 다른 컴퓨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 상단 파일로 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을 들어간 뒤에 여기에 저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컴퓨터에 내가 적용했던 그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모든 문자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것은 다른 컴퓨터 가서 글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읽기 전용으로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은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글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같이 저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량이 조금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요,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때마다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파일마다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파일 만들 때 깜빡하지 마시고 꼭 저장을 선택하시고 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만 쓰이지는 않죠. 인쇄할 때도 쓰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고화질로 그리고 고품질로 인쇄하고 싶을 때 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설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인쇄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고화질로 인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본 설정을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